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산타랠리 그리고 23년 반짝 상승 가능한 이유 2부 이번이 마지막 편입니다.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입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잘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 약 4년 주기로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벤트입니다.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들다 보니 수요가 그대로 있다고 해도 그 공급 감소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과거에 뚜렷하게 목격이 되었습니다. 다음번 반감기는 24년 약 4월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비트코인 반감기를 이렇게 지금 흰색 선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과거 가장 먼저 있었던 비트코인 반감기 약 1년 반 전에 최저점을 찍었고요. 약 5.7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반감기 이후 약 1년 반 지났을 때 93배가 무려 올랐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두 번째 반감기 이전에 최저점을 찍었고요. 그 이후 폭발적인 30배 랠리가 시작됐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가장 최근이죠. 20년 5월달에 있었습니다. 1년 약 반 전으로 가보면 이때 최저점 대비 2.7배가 올랐고요. 그리고 최고점은 반감기 이후 약 1년 반 후 7.8배가 올랐습니다. 다음번 반감기 예상이 약 24년 4월이나 5월 정도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거의 바닥에 근접해 있다. 그리고 앞으로 반감기 그 이후에 약 1년에서 1년 반이 지난 25년 중하반기가 그래서 또 한번 엄청 크게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비트코인 반감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번엔 검정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26개월이 지났을 때 저점을 찍었습니다. 두 번째 반감기 이후 29개월이 지났을 때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세 번째 이후 벌써 이미 30개월이 지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이미 저점을 지났거나 혹은 매우 가까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여섯 번째 이유입니다. 23년 상반기 미니 랠리 가능한 이유 장기 보유자 그리고 채굴자 지표입니다. 장기 보유자들은 말 그대로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겠죠. 이 지금 검정색은 비트코인의 가격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여러 가지 컬러풀한 색깔은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가 손해를 보고 있을 때 빨간색이고요. 또 파란색으로 갈수록 이익을 크게 봤을 때를 나타냅니다. 지금 대부분의 장기 보유자들이 빨간색으로 극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죠. 이때가 역사적으로 저점이었습니다. 여기도 저점이었고요. 저점에서 빨간색 지금 이제 올랐을 때 이제 이때가 고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 지금 이 빨간색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느 시점에서 내년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반등을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보유자들인데요.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여전히 들고 있는 사람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었을 때 바닥이었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었을 때 바닥 지표를 나타냅니다. 코로나 때도 꽤 높았죠. 지금 역시 어느 때 못지않게 장기 보유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여전히 들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봄날이 온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보유자들이 여전히 많이 역대 최대로 보유를 하고 있는 거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 지표는 채굴자들인데요. 비트코인 채굴을 하는 기업들이 비트코인 채굴을 해서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채굴기를 샀고요. 또 전기세도 내야 되고 하니 그 운영비도 감당이 안 됐을 때 이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익을 보면 초록색이겠죠. 빨간색이 점차적으로 심해지고 있다는 것은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비트코인을 지금 채굴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비트코인 보유를 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 많이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시장에 내던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건 해시레이트입니다. 채굴의 해시레이트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는 경쟁적으로 더 많이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역시 떨어지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대표적으로 채굴자들이 항복을 선언하고 어느 정도 바닥에 근접하지 않았나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어느 시점에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곱 번째, 많이 망할수록 회복이 빠르다입니다. 지난 5월 이후로 테라 루나 사태, 여러 가지 알짜 기업들이 지금 다 망했죠. 여기에 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 많이 망했고요. 앞으로 몇 개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그리고 빠르게 망할수록 더 빠르게 회복이 될 수가 있고요. 진정한 혁신은 그때부터 이루어지겠죠.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이전에 가장 큰 인터넷 닷컴 버블 주가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버블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가 최고점에 이르렀고요. 이렇게 쭉 빠져서 마이너스 93%를 기록했습니다. 이때 대부분 기업들 사실상 도산을 했죠. 그 당시에 애플의 주가 차트입니다. 최고점 대비 주식이 무려 80% 빠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뭐 1달러도 채 하지 않았던 정말 헐값이었고요. 이때만 해도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는 정말 다 망한 거의 잡주같이 보였습니다. 요즘에 이제 알트코인 같이 빠졌고요. 심지어 뭐 애플 창업자 왼팔 오른팔 주식 다 팔았고요. 또 잡스가 떠난 지 2년 지나서 애플의 주가가 대폭락했고요. 어느 날은 하루에 시가총액 214원이 날아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 현재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세계 시총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은 애플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지금 최고점 대비해서 닷컴 버블 붕괴했을 때 저점으로 비교를 하면 주가가 마이너스 95%를 기록했습니다. 대표적인 그 경제 매체가 되겠습니다. 바론에서는 그래서 아마존 범이다, 이거 폭탄이다 라고 하는, 이거 지금 표지에 실린 이렇게 지금 아티클인데요. 그 이유가 지금 사람들이 그 공급업체에 직접 가서 물건을 사는 거지 누가 중개상을 통해서 수수료 내고 번거롭게, 이때 당시는 뭐 신용카드 결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초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개인들은 필요 없고 최악의 사업 모델이다라고 호평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지금은 전자상거래 기준 독보적인 세계 1위고요. 전체 시총 5위를 여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지금 마찬가지 467번 죽었다고 하는 공식 이런 지금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나와 있고요. 2019년 1월에만 총 27번 사망했습니다. 지금 죽었습니까? 지금 죽지 않았죠. 다만 조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뿐입니다. 주요 버블의 사례도 한번 쭉 살펴보시면요. 과거에 수도 없이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품이라고 하는 게 꺼져야 진짜 혁신이 온다는 거죠. 지금 튤립 버블 뭐 대표적인 거죠. 근데 여전히 네덜란드는 화해 강국입니다. 철도들 지금 여전히 잘 깔려서 그 열차들 잘 다니고 있고요. 인터넷도 그렇고요. 금과 은, 뭐 홍콩, 미국, 대만 증시 여전히 잘 있습니다. 크립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코인 중 하나 리플이 되겠습니다. XRP는 최고점 대비 약 마이너스 88%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이죠. 이건 저장성 코인 중에 대표적인 코인인데요. 지금 최고점 대비 무려 마이너스 97.6%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둘 다 사실 들고 있는데요. 당분간 팔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그 분야에 살아남는 애플과 아마존이 될 수 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 사실 뭐 FTX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수의 국부펀드, 연기금 펀드 돈 되게 많거든요. 여기에서 FTX를 사고자 해서 이미 물밑 접촉이 엄청나게 들어왔었는데 이걸 누가 막았습니다. 그게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입니다. 그건 좀 나중에 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바이낸스는 이제 기회죠. 보이저 디지털 지금 헐값에 알짜 기업입니다. 인수 추진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와 리플랩스 그 외 다른 쟁쟁한 기업들이 셀시우스라고 하는 크립토 대출 플랫폼 지금 인수합병을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하반기 크립토 M&A 여전히 지금 뜨끈뜨끈 후끈하고요. 크립토닷컴 계속 어떤 기업들 인수를 하고 있죠. 이게 마치 강자가 그 약자, 초식동물과 약한 육식동물까지도 다 이제 집어삼키고 이제 몸집을 불려 나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버블의 발생은 인간의 탐욕과 공포 때문에 발생을 하죠. 이게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공통점으로는 과도한 레버리지, 빚을 사용했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살아남은 소수의 기업이 결국 시장을 독점, 과점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 대학살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끝나야 진정한 혁신이 오고요. 아직도 진행 중인 이 지금 학살, 이게 빨리 진행이 차라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테더입니다. 이건 뭐냐? 악재가 그렇다고 다 끝났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몇 개 아직 더 남을 수도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 테더죠. 테더는 시가총액 기준 1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의무 공시 또 감사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리스크가 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올인 투자는 그래서 좀 지양을 하시고 오히려 이번 달은 10만 원, 20만 원 사람마다 그 돈이 다를 수 있지만 이 돈 없어도 된다 싶은 정말 그 돈을 아주 조금씩이라도 투자를 하기에 정말 좋은 시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건 홍콩 뉴스인데요. 중국의 일부죠. 그런데 중국은 거래소도 그 채굴장도 다 폐쇄를 시켰습니다. 금지를 했는데 얼마 전에 홍콩에서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코인 거래를 할 수 있게 좀 허용한다. 지금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봤더니 홍콩이 다시 한번 크립토 허브로 거듭나고 싶다. 지금 이게 지금 속냅니다. 그 중심에 우리의 저스틴 선이 있죠. 트론의 파운더입니다. 이 친구가 그 세계 3위 거래소죠. 후오비 글로벌까지 인수를 했고요. 기존의 골드만삭스로부터 인수했던 폴로니엑스까지 합쳐서 더 몸집을 키우고 말씀드렸죠. 더 강자가 돼서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는 거. 저스틴 선 중국계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문호가 조금씩 열리고 있다. 두바이는 지금 현존 가장 큰 크립토 헤븐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개인의 어떤 코인 투자를 금지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싱가포르의 가장 큰 은행이죠. DBS는 지금 이미 극부층 고객들을 위해서 총 4종의 코인을 이미 팔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 그 다음 XRP까지 잘 팔고 있죠. 코인 거래소 역할을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실 때 어떤 하나의 공포를 조장하는 뉴스에 너무나 현혹될 필요는 없고 이것저것 더 공부하시다 보면 진실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브라질 역시도 이 크립토 페이먼트를 합법화시켰습니다. 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가장 비관적이었던 인도마저도 디지털 커런시죠. CBDC를 지금 테스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의 세상 생각보다 빠르게 도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23년 상반기 미니랠리 가능한 이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는 서포트 그만하자라는 의견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내에서도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명분도 없고요. 지금 그 소위 군인을 부모로 둔 그때 그 어머니들과 미팅했던 푸틴 대통령 힘든 상황이죠. 지금 여러모로 안팎으로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지금 자기들이 지금 죽겠죠. 인플레이션 심해지고 에너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식량난까지 겪고 있는데요. 이 중단 이제 그만하자 얘기 계속 나오고요. 미국 내 고위 그 관계자는 우크라이나는 이제는 러시아와 협상해라. 그래서 휴전해라. 라고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1년 가까이 됐죠. 내년까지 되면 이제 1년이 넘어가는 시점이 될 겁니다. 근데 명분이 없고요.
이게 계속 길어지면 결국에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시점에 끝났을 때 주식이나 코인의 반짝 상승이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상반기 혹시나 가능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연준 피벗에 대한 기대감, 스테이블 코인 규제, 리플과 SEC의 소송 종료, 비트코인 현물 ETF, 비트코인의 반감기, 장기 보유자 채굴 지표들, 또 크립토 악재가 거의 바닥이 났고요. 우크라이나 종전. 이게 뭐 다 발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몇 개라도 한두 개라도 발생을 하면 잠깐이나마 숨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입니다. 일단 산타 랠리와 같은 경우는 12월 13일 발표되는 미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살펴보셔야 하고요. 기대치보다 낮게 나와야 좋은 겁니다. 12월 14일 FOMC에서 기준금리를 0.5% 빅스텝만 밟아준다면 생각보다는 산타 랠리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봅니다. 하지만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내년에 경기 침체 확률 저는 거의 100%로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이제 온다면 저희가 미리 어떤 자산을 얼마만큼 팔아서 어느 정도의 현금을 확보할지 계획을 세워놓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반짝 상승이 오게 되면 저희가 또 감정에 휩쓸려서 비싼 가격에 또 무리해서 내지르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좀 지양하고요. 우리가 미리 좀 준비를 해놓고 그때 현금을 확보하는 게 앞으로 1년, 2년 긴 베어마켓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23년은 규제의 해가 아마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만 규제가 뭐 그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긴 시간 동안 저평가된 좀 주요 자산들을 소액으로 지속 매입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평가 자산은 제가 지난 영상 저평가 코인편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